저희 출석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저희 반 소개 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수업 들은 지 한 3일? 3일 이틀? 이틀째? 아니지. 3일째죠. 그쵸? 피곤하시죠? 일단은 출석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OT 좀 진행을 하고 우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훈 안 왔어요? 강종민, 오케이. 김관형, 김서영, 박서진, 방승찬, 소은호, 심지환, 유승윤, 이가연, 이형훈, 그다음에 이준우, 이찬영, 정희환, 조승현, 한승주, 홍민기. 그 다음에 제가 안 부른 사람 혹시 이름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 종로 수학2 교재 요거 받으셨죠? 오늘 다 갖고 오셨죠? 요 교재 일단은 메인 교재로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 풀지는 않을 거고 이제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라서 요거는 이제 숙제 용도다라고 약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수업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할 프린트는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로 일단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라 요거 일단 배부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OT 자료도 제가 한 장씩 배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뒤로 쭉 넘겨주세요. 일단은 제 소개를 해야겠죠. 일단 저랑 반이 겹치는 친구들도 좀 있네요. 어제 미적분 수업을 했을 때 낯익은 이렇게 얼굴들이 조금 보이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제 이름 소개해드리면서 간단하게 OT 진행을 하고 우리 수업 어떻게 진행할지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이름은 정수연이라고 하고요. 전화번호는 010-7922-2690번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제 질문 편하게 하셔라 라는 얘기로 일단 번호 저장해 주시면은 편하게 카톡으로 뭐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주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또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던데 주말에 이제 따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좀 궁금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뭐 제가 수투 담당이긴 하지만 뭐 급하시다면은 수원 질문이든 뭐 미적 질문이든 확통 질문이든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카톡 아이디는 이렇게 이제 뭐 등록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기본 인적 사항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저희 공식적인 질의응답 시간은 이제 수요일 5교시입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질문을 편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화요일만 좀 질의응답이 어려워요. 화요일은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러 가야 되는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고 수요일 5교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나머지 시간대에도 제가 교무실에 자리에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거의 종로에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공식적인 질의응답 시간이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4층인가 거기에 이제 질의응답 신청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정수현 선생님에게 이런 거 질문 있습니다라고 메모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수요일 5교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약속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질문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기본적인 사항들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은 제 소개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 그 수업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이거 이제 적어놓은 이유는 이제 저랑 이제 공부했던 많은 친구들이 처음에 고3 때 뭐 수투를 그렇게 잘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뭐 내신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뭐 한 3, 4등급 대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그 이상의 이제 점수가 나오지 않던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등급이 몇 등급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2월일 때 1, 2월일수록 여러분들 등급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개념 공부부터 꼼꼼하게 해줘야 2월 후반부터 들어가는 정규반 때 좀 더 사고력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을 풀 때도 막힘없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1, 2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3등급이든 2등급이든 1등급이든 또는 4등급이든 상관없이 저는 개념적인 거에 조금 더 충실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월 후반부터는 좀 재미난 문제들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1, 2월에는 좀 개념 공부에 충실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가 총 2가지네요. 그치? 종로 교재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눠드린 요 교재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 2개를 이제 같이 묶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선행반은 이제 정규반에 비해서는 반 세분화가 조금 덜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선택 과목에 대한 과목들도 다 개설이 되고 이러면서 시간표가 조금 더 다 세분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행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우리 A2반 친구들 중에서도 좀 나름 잘한다고 생각 드는 친구들부터 조금은 기초적인 개념도 다시 봐야 되는 친구들까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2등급 후반부터 4등급 초반대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종로 교재가 쉽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종로 교재랑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수업 때 나눠드리는 요 자료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 수업 때 많이 사용할 교재는 얘잖아요. 그래서 얘 한번 잠깐 우리 교재 펼쳐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넘겨보시면은 개념 설명이 이제 쫘르르르 나올 거예요. 정말 교과서적인 개념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시중 개념서나 어떤 교과서를 보셔도 다 이제 모든 그 8종 교과서에 다 들어있는 개념들이 다 정리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콘셉트 6 옆에 보시면은 빈 페이지가 있으실 텐데 요거는 제가 이제 칠판에 개념 설명하면서 필기해드리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놓쳤던 거나 몰랐던 것들이나 또는 추가적으로 메모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편하게 메모해 주셔도 됩니다. 또는 아침 시간이니까 졸리잖아. 그치? 졸릴 때는 손을 움직이셔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칠판에 설명하는 거 따라서 열심히 메모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문제들이 쫙 나와 있는데 우리 A2반이다 보니까 2등급인 친구들도 있어요. 요 반에. 그래서 이제 문제 난이도는 3점짜리 문제들부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4점? 좀 어려울 수도 있는 4점까지 골고루 넣어놨습니다. 골고루 넣어놨는데요. 이제 수업 때 다뤄주는 문제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수업에서 다뤘던 문제들이 꽤 많이 어렵게 느껴졌던 친구들은 여기 페이지에 있는 3점짜리 문제들 위주로 좀 더 많이 풀어보시면서 종로 교재를 꼭
병행해서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린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수업에서 다뤘던 문제들이 꽤 많이 익숙하고 좀 해볼만 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워크북, 요 스파크라고 하는 이 워크북에 있는 모든 문항들을 먼저 다 풀어보시고 종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연습 문제들 위주로 좀 풀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제 OT 자료에서 드리는 이 선생님이 전하는 메시지도 방금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반 편차가 조금 있는 만큼 2가지 교재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만약 나는 이 수업이 좀 많이 쉽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추가적으로 어려운 자료 언제든 요청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많이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한다면은 끙끙대지 마시고 저에게 오셔서 상담 요청해 주셔도 되고 제가 추가적으로 학습 관리나 학습 계획이나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이런 거 조언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작년에 공부했었던 친구 중에서 한 10명 정도 친구들이 좀 저랑 합이 잘 맞아서 계속 상담도 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래너 DSR 같은 경우에도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제 검사 맡아가지고 제가 또 하나하나씩 관리해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4등급이었던 친구가 1등급 후반 이번에 수능 한 4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사실 현재 등급이 어떤 등급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1년 동안 지치지 않고 열심히 같이 달리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목적은 뭐냐면 절 괴롭히시면 돼요. 공부로. 질문 많이 하시고 도와달라고 하고 좀 땡깡도 피우시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풀죠. 그지? 그지 않아요? 이 재수생 친구들이랑 수업을 해보면은 1월에는 1, 2월에는 엄청 의욕이 넘쳐가지고 막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3월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종로, 뭐 5월 뭐 더프 이런 시험들 보다 보면은 이제 내가 투입했던 노력에 비해 성과가 바로 나오진 않잖아요. 공부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그치? 내가 엄청 공부를 막 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단기간에 점수가 나오진 않잖아. 그러면서 이제 지치더라고. 근데 이제 재수 학원을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은 동기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사실 재수 생활에서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할 때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많이 아이들이 이제 지치고 이제 좀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수학원을 다니시는 만큼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되면은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더 쓰이는 선생님들에게 편하게 이제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또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좀 같이 잘 해봐요. 알았죠?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OT까지 다 진행을 했으니까 우리 이제 수학 2 우리 이제 진도를 좀 나가 볼 건데요. 1교시 수업만 있더라고 오늘. 그치? 1교시 수업만 있고 수2는 심지어 주당 2시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행반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2월 정규반 때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진도를 조금은 느리게 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리게 뺄 수는 없다고 말씀드려도 기본적인 개념들, 중요한 개념들은 빠짐없이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복습도 열심히 하시고, 알았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요거 다 못 나가요. 함수의 극한 요거 다 못 나가기 때문에 우리 내일 목요일인가? 내일도 수업 들었죠? 그치? 내일도 요 교재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투가 처음이다 있으세요? 나 완전 수투가 처음이야. 나 리미트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은 제가 반 변경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있나요? 없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 리미트라는 기호가 뭔지 이런 것들은 조금 설명을 지양하고 일단 기본적인 요 단원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 위주로 조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을 배울 때는 기본적으로 기호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호부터 우리가 조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함수 극한에서는 총 4가지의 상태를 배우게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무한대라는 기호가 등장하게 되죠. 얘는 우리가 양의 무한대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요. 얘의 상태는 뭐냐면은 한없이 커지는 상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상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숫자다, 숫자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죠. 그치? 무한대는 절대 숫자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도 그러면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겠죠?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 그럼 얘도 숫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 플러스라는 기호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라는 기호도 배우게 되죠. 그치?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설명해보자면 A라는 어떤 실수값 근처에서 A 플러스라는 것은 A라는 지역에서 오른쪽에서 A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 이게 A 풀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보다 아주 살짝 큰 상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A 마이너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A를 향해 한없이 달려오고 있는데 A보다는 어떤 상태? 작은 상태. 거의 차이는 없지만 어찌됐든 A보다는 작은 상태다라고 해서 A 마이너스 이런 기호를 붙입니다. 그러면 얘네 두 개도 실수입니까? 실수가 아닙니까? 실수가 아니에요. 그치? 얘도 여러분들 상태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결국에는 수렴과 발산의 요무를 판단하게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렴이라는 녀석이랑 그 다음에 발산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렴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어떤 녀석을 지칭하는 거냐면은, 우리 X가 A를 향해 한없이 달려가고 있을 때, 그때 fx라는 녀석을 살펴보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fx라는 친구가 알파 값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고 있으면 우리가 이 fx라는 녀석은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기호로 쓰자면은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라는 친구는 알파로 수렴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a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말 자체가 A를 향해 오른쪽으로 달려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달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A풀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랑 A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그때 fx를 모두 관찰하겠다는 거고 그 fx가 모두 알파라는 값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만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맞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A풀 지역에서 fx를 관찰하고 있을 때는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다 알고 있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지역에서 fx의 친구를 관찰하고 있을 때는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 그림으로 보자면은 이런 것들이죠. fx라는 친구가 이렇게 생겼고 A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요런 A라는 값을 A라고 하지 맙시다. B라는 값이라고 할까요? B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친구의 왼쪽 지역에서 A를 향해 끝없이 달려갈 때도 B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지역에서 A라는 지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도 fx는 B를 향해 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은 사실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함수값이랑 관련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빵꾸 뚫려져 있고 여기 A라는 지역에서 함수값은 다른 값으로 정의되어 있어도 극한값은 우리가 B로 읽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왜냐면 목표값이기 때문에.
내 말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수렴이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정리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산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수렴하지 않으면은 싹 다 발산이죠. 그래서 수렴하지가 않는다면은 싹 다 우리가 발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발산의 종류는 우리 수렴한다라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같았을 때만 수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지 않아도 우리가 발산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한다면 A라는 지역에 왼쪽 지역에서 A를 향해 달려갈 때는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잖아. 목표값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발산하는 거고요. A라는 친구의 오른쪽 지역에서 A를 향해 달려오고 있을 때도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죠. 숫자 값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하는 값이 없으니까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도 사실 상관없는 거죠. 이때도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고 있으니까 숫자가 아니니까 발산이겠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발산이 뭔지는 다 아니까 요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됐죠? 소 이지하죠? 그쵸? 뭐 이 정도를 선생님이 설명하세요. 분필 아깝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렴이랑 발산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걸 공부를 해야 되겠지. 바로 뭐냐? 수렴값의 계산이죠. 정확하게는 수렴값이라고 얘기하진 않지 극한값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극한값의 계산을 우리가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렴값,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교육과정에서 알려주는 방법은 딱 두 가지고 두 가지로 모든 문제를 다 뚫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극한값의 성질 이용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뭐지 싶지만 여러분들 다 아는 거 있어요. 그 수렴 더하기 수렴은 수렴이고, 그치? 수렴 빼기 수렴은 수렴이고, 다 알잖아. 수렴 곱하기 수렴도 수렴이고, 수렴 나누기 수렴도 수렴이다. 단 나누기만 조심하자. 요거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제 극한값의 성질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샌드위치 정리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수렴값을 계산을 할 거야 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우리 극한값의 성질에서는 조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극한값의 성질에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렴하는 친구들이랑 수렴하는 친구들의 사칙연산은 잘 정의돼요. 단 뭐 조심해야 되지? 나누기는 조심해야 되죠? 나눌 때는 요 분모에 해당하는 친구가 0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렴에 대해서는 우리 사칙연산이 다 성립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발산하는 친구랑 수렴하는 친구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발산으로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발산 더하기 수렴은 무조건 발산이고 발산 빼기 수렴도 무조건 발산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런데 이 6개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 뭐 예를 들어 발산과 발산의 곱이라든지 더하기라든지 빼기라든지 발산끼리 곱, 차, 나눗셈, 뭐 빼기 이런 것들, 이런 건 정의 안 돼 있어요. 요거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발산 나누기 수렴, 발산 곱하기 수렴 이것도 무조건 케바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정확하게 이 6가지의 친구들에 대해서만 발산과 수렴 여부가 결정돼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절대로 우리가 확정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식 형태로 잘 정리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다 아시죠? 그치? 여러분들 지금 막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A2반을 무시하나?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기본적인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실전적인 개념으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전적인 개념이라고 해봤자 사실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는 뭐 어려운 개념은 없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렴값의 계산에서 배우는 요거 6개를 이제 제외한 부정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정형은 뭐게? 우리 부정형 총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우리 그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부정형 형태. 혹시 부정형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요 용어 처음 들어봤다? 그렇지는 않죠? 그치? 수능값을 결정할 수 없는 형태를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정형은 무엇보다도 0분의 0꼴이에요.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의 70% 이상 0분의 0꼴을 가지고서 이제 시험 문제, 심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이 이제 첫 번째 부정형이고,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요게 이제 두 번째 부정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세 개, 네 개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의 부정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요거는 문제통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1번과 2번 위주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해주는 게 기본 상식이 되실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수 비교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먼저 하시고, 분모 분자 무조건 인수분해부터 하시고, 그리고서 뭐 한다? 약분해서 우리 극한값 처리해 주신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차수 비교를 하라는 소리인데, 차수 비교를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분모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은 우리는 발산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분모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를 했을 때 두 녀석이 같다면 우리는 그냥 극한값 읽어낼 수 있죠? 최고차항 개수비. 맞나요? 그 다음에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작아버리면은 그때는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을 거라서 기본적으로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 주시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내용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볼게요. 알았죠? 오케이. 자, 일단은 0분의 0꼴부터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일단은 우리가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는데, 우리가 이 0분의 0꼴과 관련해서 교과서에서 두 가지의 정리를 배워요. 두 가지의 정리.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쓰면 알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를 분모로 갈게요. gx분의 fx라는 친구가 알파로 수렴하고, 근데 문제는 gx라는 친구가 0으로 가면, 이거 정리 기억하시죠? 그러면은 결국에 결론은 뭐죠? fx도 0으로 가줘야 된다 라고 하는 정리를 배우는 거 알고 계시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정리 먼저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리미트 x는 a로 갈 때 똑같아요. gx분의 fx라는 친구가 알파로 가는데, 단 알파는 0이 아닙니다. 알파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리고 fx라는 친구가 0으로 가면 그때 우리가 결론 지어줄 수 있는 것은 뭐야? gx라는 친구도 0으로 가줘야 됩니다. 라는 거 우리가 두 가지의 교과서적인 정리를 배웁니다. 되나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딱 보셔야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0분의 0꼴, 0분의 0꼴은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서 이제 수렴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0분의 0꼴에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은 분자와 분모의 0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자랑 분모의 0의 개수를 꼭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찌됐든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이제 수렴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의 0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비교해서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결론으로 하나 알고 있는 거, 결론으로 하나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n제곱분의 fx라는 친구가 알파로 수렴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나온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뽑아내야 되는 정보는 뭘까요? 자, 지금 분모가 현재 0으로 가고 있는 거 맞죠? 그치? 근데 0의 개수가 몇 개 있죠? n개가 있는 거 보이시죠? 0의 개수가 n개가 있죠? 그러면 0으로 가는 그 n개 친구들이 다 날아가야지만 수렴해 줄 수 있는 거 맞죠? 제 말이 이해돼? 그럼 결국에 fx라는 이 분자는 0으로 가는 개수가 최소한 몇 개다? n개여야 된다.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fx라는 친구를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고창이 뭔지는 몰라도 마지막 마무리는 뭐로 끝나야 된다? 알파 x n제곱으로 끝나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무리가 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분모에 있는 모든 x n제곱이 약분이 돼서 수렴값을 계산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말 이해돼요? 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의 n제곱분의 fx 이 친구가 알파로 수렴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꺼집어내줘야 되는 것은 뭡니까? x가 a로 갈 때 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녀석의 개수가 n개죠? 그러면 x-a의 n제곱으로 싹 다 약분이 돼주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fx라는 친구를 어떻게 세워줄 수 있어야 돼? x 빼기 a의 거듭제곱으로 식이 작성될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x-a의 몇 제곱부터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몇 제곱으로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마무리는 알파의 x 빼기 a의 n제곱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써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알고 있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극한값을 문제에서 제시하셨을 때는 최저차항을 알려주는 정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솔직히 그냥 지를게요. 그냥 바로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어찌됐든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서로 같거나 또는 분모 차수가 더 높아야 되는데 솔직히 거의 수렴값이 0일 리가 없죠? 그치? 0 별로 안 주지? 보통은 0이 아닌 숫자를 주니까 얘 가지고 조금 놀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는데 x m제곱분의 fx라는 친구가 a로 가요 라는 문제가 딱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 바로 지를 수 있죠? fx라는 친구는 m차식이고 최고차항 계수는 a로 시작하는 친구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을 거라서 fx라는 친구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다항식일 거야 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식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뭐다? 최고차항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게 사실 교과서적인 개념입니다. 여기까지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할게요. 근데 이제 요즘 수능에서 나오는 그 21번, 그 다음에 뭐 20번에 나오는 그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절대값 졸라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극한값 문제에서. 그렇지 않아? 요즘 이제 예전에는 그 절대값 잘 안 나왔거든? 근데 최근 2개년치 여러분들 교육청, 학평 뽑아서 뭐 봐요. 20번, 21번의 극한 문제 보시면은 뭔가 절대값이 막 씌워져 있어. 그래서 우리 절대값에 대한 정보 하나만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알았죠? 저 1, 2월은요, 여러분들이 뭐 2등급이든 지금 뭐 1등급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상관없이 완전 기초적인 것부터 할 겁니다. 알았지? 그래야 나중에 내가 뭐 21번 같은 거 30초 안에 풀 거야. 자,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서 이렇지? 라고 했을 때 끄덕일 수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잘 들어. 자, 여러분들 일단 그 절대값 관련해서 제가 설명하기 전에 요거 가장 기본적인 리미트 하나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이 친구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도와주세요. 자,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지금 우리 아직 대면대면한 사이라 대답 안 하는 거죠. 그치? 우리 대면대면한 사이라서 x분의 절대값 x 수렴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치? 안 하죠. 수렴 절대 못하죠. 자, 왜 못해요? 0으로 간다는 건 0 풀일 때랑 0 마일 때 동시에 다 보겠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럼 0 풀일 때는 x분의 x로 되기 때문에 약분해 주시면 1 되는 거고. 맞아요? 0마로 갈 때는 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풀리니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라서 우극한과 자극한 값이 다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얘는요. 얘는 수렴해요? 안 해요? 빨리 머릿속에서 생각해봐. 자, 얘 수렴해, 수렴 안 해? 도와줘. 자, 수렴해, 수렴 안 해? 자, 수렴한다. 손. 수렴 안 한다. 이제 지금 다수의 친구들이 이제 손을 드니까 이제 수렴 안 한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손 안 든 건 아니죠? 그치? 얘는 수렴하죠? 그쵸? 얘는 수렴합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0풀이랑 0마일 때 확인해 보시면 x제곱은 그대로 풀리니까. 그치? 그러니까 x 나눴을 때 그래도 x로 가니까. 그럼 0 집어넣어주면 0으로 가죠. 제 말 이해되시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분의 x세제곱. 이 친구 수렴합니까? 안 합니까? 자, 수렴한다. 손. 수렴 안 한다. 손.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줄게. 자, 수렴한다. 손. 지금 반반으로 갈렸거든요. 자, 수렴한다. 손. 오케이. 수렴 안 한다. 손.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그냥 안 듣겠다는 소리인가요? 응? 수렴하죠? 그쵸? 얘는 수렴합니다. 얘는 수렴해요. 자, 왜 수렴해요? x가 0풀로 갈 때랑 0마로 갈 때 나눠서 생각해보면 0 풀릴 때 얘는 x분의 x세제곱으로 풀릴 거야. 근데 약분해도 어차피 0으로 가는 녀석의 개수가 얘가 더 많아. 그럼 결국에 이제 x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0 집어넣어주면 이 친구 0이야. 맞아? 제발 이해돼? 그 다음 0마일 때도 이제 x분의 얘는 마이너스 x세제곱으로 풀려. 마이너스가 붙어버렸죠. 하지만 상관없어. 왜? 어차피 0으로 가는 개수가 분자가 더 많거든? 그치? 그러니까 약분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니까 이 친구는 어차피 0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이 세 가지의 예제를 왜 들어줬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는 외우고 가는 거예요. 자, 쓸게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절대값 fx 요즘 이런 거 엄청 나와. 맞아? 분자에 막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엄청 나오지. 자, 이 친구가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자, 알파로 수렴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자, fx라는 친구가 분명히 a 근방에서 0으로 갈 거야.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가야 돼서 분명히 x 빼기 a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만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야. 얘 때문에. 이 케이스랑 똑같은 거예요. 제 말 이해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내 말 이해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A 근방에서 A 풀일 때랑 A 마일 때랑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약분했을 때 정확하게 부호 차이가 발생해.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X 빼기 A라는 인수를 하나만 가지면 안 돼. 그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될까? 몇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될까?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론 fx라는 친구는 최소한 x 빼기 a라는 인수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2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언더스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이거를 또 이렇게 내기도 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절대값 x-a 분의 여기 분자를 절대값 안 씌우는 경우도 있어. 자, 얘가 알파야. 그래도 상관없어.
이래도 상관없어요. 분자의 절대값이 씌어있든 분모의 절대값이 씌어있든 상관은 없다고요. 그대로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내 말 이해됐지? 무조건 2개 이상 갖고 있어야 돼. 자, 됐어요. 2개 이상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됐니?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샌드위치 정리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는 콘셉트 6만 좀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요 정도만 설명하고 우리 요거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알았죠? 요거 관련해서. 자, 우리 벌써 작년이 됐어. 그치? 우리 작년에 20번 문제로 출제됐었나? 21번 문제로 출제됐던 게 있었거든요. 스파크 교재로 치면은 20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요 문제 하나로 요거를 좀 빠르게 잘 이해해 볼게요. 알았죠? 자, 일단은, 안 받았어요? 예. 자, 일단은 우리 20번 문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고민할 시간은 줘야 되잖아. 제가 어제 미적분반 수업하고 나서 친구들이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문지 나눠드릴 거거든. 이제 설문지 딱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라는 글이 많아서 되게 행복했는데 다 풀이 시간을 좀 많이 주세요라는 글이 좀 많았더라고요. 제 풀이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또 시수가 2시수밖에 없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풀이 시간을 좀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도 지금 11분이나 됐기 때문에 2분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2분 정도만 제가 고민할 시간 드리고 우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그 개념들이 안 익숙하다라는 친구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 근데 겁먹지 말고 쌤이 설명하는 거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복습하시면 돼요. 어차피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정규반 때 한 20번은 설명할 거야.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오늘 절대값 설명한 개념을 잘 이해했으면 이 문제는 뻥안 치고 45초 걸리고요. 시험장에서. 확실히 이제 선생님이 작년은 미적분 A1반 가장 높은 반, 그 다음에 이제 수투 가장 높은 반, 그 다음에 이제 수투 가장 최하반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최상위 친구들은 요 6월 모평 문제를 이제 30초 안에 풀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하반은 아니었구나. 비원반이었나 그랬는데, 비원반 친구들은, 많이 돌아가서 풀거나, 또는 이제 잘 마무리를 못 짓더라고요. 이것도 뭐 다양하게 푸는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설명해준 내용별로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어볼래요? 이거 뭐 문제가 기억이 나기도 하지. 그치? 6월 목표이니까 중요한 문제잖아. 그쵸? 그래서 뭐 기억은 잘 하실 것 같은데, 한 10초만 더 줘보고, 그 다음에 바로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일단은 문제에서 주신 정보 하나가 있는데, 우리 fx가 x-1, x-2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x-1, x-2라는 친구가 있는 상태이고요. 자, 여기도 이제 x-1, x-2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지금 이 녀석의 극한값이 이제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뭐 이 녀석의 극한값을 따지는 지역은 1과 2일 때만 잘 따져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당연히 있겠지. 그치?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1과 2라는 지역에서만 극한의 유무를 따져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봐봐. 여러분들 요거 볼게요, 요거. 자, 요 세트 볼게요. 자, fx분의 절대값 fx는 1과 2라는 지역에서 극한값이 가져질 수가 있어, 없어? 오늘 논리에 의하면. 없죠? 그치? 극한값이 있어지려면 여기 x 빼기 1이 분모 있으니까 여기는 최소 2개 있어야지. 맞아? x 빼기 2라는 지역에서도 이 친구가 2개는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내 말 이해돼? 근데 지금 이 친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맞아요. 그런데 gx라는 친구를 곱해가지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야? 그치. 여러분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친구,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친구에다가 gx를 곱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 친구의 역할은 그 지역에서 0이라는 값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소린 거 맞죠?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G1 값이 0이고 G2 값도 0이다를 바로 뽑아내야 돼요. 자, 제 말 이해돼요? 얘 1과 2에서 극한 존재 안 하니까. 니 때문에 극한이 생긴 거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럼 G1, G2가 0이구나. 그럼 최종적으로 GX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X 빼기 1과 X 빼기 2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인수들이 더 가져질 수 있는 거 맞죠?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봐야죠. 자, 이것도 봐야죠. 자, 그러면 이 gx는 지금 일단 x 빼기 1과 x 빼기 2라는 인수와 추가적인 인수가 더 있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x 빼기 fx라는 친구도 보면은 gx도 요 인수들을 가지고 있고 fx도 요 인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x 빼기 1, x 빼기 2로 묶어낼 수 있는 거는 보이시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x 빼기 1, x 빼기 2, 그 다음에 h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게요. 괜찮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얘들아. 분모에 x 빼기 1과 x 빼기 2가 있네. 그런데 이 전체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네. 그러면은 우리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이렇게 분자에 인수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인수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인수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자, 제 말 이해돼요? 자, x 빼기 2라는 친구도 인수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최소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요. 제 말 이해돼요? 요거. 이해돼? 인수 하나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이 분자인 이 친구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최소 2개 가지고 있어야 돼. 제 말 이해돼? x 빼기 2라는 인수도 최소한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2개 가지고 있어야 돼. 내 말 이해돼? 그리고 추가적인 인수가 더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에서 gx라는 친구가 4차라며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 그럼 더 이상 인수가 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지. 분자가 4차인데. 내 말 이해돼? 그럼 끝난 겁니다. 그래서 gx 빼기 fx라는 친구는 그냥 뭐다? 너로 결정된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인수가 이렇게 하나씩만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분자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2개, x 빼기 2라는 인수도 2개 가지고 있어야 극한값이 나올 수가 있다. 이 구조인 거야.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은 끝났네요. gx 빼기 fx라는 친구가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이니까 f가 뭔지 알잖아. 그치? f 넘겨주면 g 나와 안 나와? g 나오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돼요? g 나와서 우리가 바로 계산해 줄 수가 있다. 이 소리야. 쓴 말 이해돼? 이해돼? 인수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식의 극한을 물어볼 때는. 내 말 이해돼? 오케이. 하나만 더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19번 문제 가본 조건만 여러분들이 해석하세요. 나 말고요. 가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 수업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주차 때 미분계수 하게 되면 더욱더 이해가 더 잘 되게 설명할 거야. 지금은 미분계수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질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알았지? 그래서 미분계수 할 때 더 이제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더 이해시켜 줄 테니까 일단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뽑아내야 되는 정보 딱 하나예요. 얘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 그냥 딱 한마디인데. 자, 얘가 최소한 인수를 뭐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x 제곱. 그래. 이래서 fx 빼기 1은 최소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fx가 3차라고 했잖아요. 3차. 자, 제 말 이해됐죠?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 그러니까 fx 빼기 1이라는 친구는 x세제곱 ax제곱으로 끝나는 식이다. 이 소리입니다. 자, 제 말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가분 조건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fx를 a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잡잖아. 그치? 그럼 b 찾느라 또 개고생한다고. 내 말 이해돼? b가 필요 없어요. 얘는 알았지? 얘는 무조건 x 제곱으로 끝나야 돼요. x로 끝나면 극한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지? 오케이. 그러면 풀어봐. 끝.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수업을 이제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개념 설명하느라 중요한 문제를 많이 안 풀었어. 오늘은 원래 그렇게 수업을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제가 중요한 문제들을 막 이제 설명할 건데, 내일 우리가 1시간 동안 설명하기에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주면서 이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풀어볼 수 있으시면 풀어볼 수 있는 만큼 풀어와 보세요. 뭔 소린지 이해됐죠? 내일 수업까지.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숙제 정확하게 내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맞다. 설문지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문지를 문 앞에다가 놔드릴 테니까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리고 저 교무실 자리에 오늘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나가시면 돼요. 이거 A2반이에요. 이거. 우린 다른 거예요. 미적분과, 미적분 반과 다릅니다. 요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네네네네. 예스. 보면은 아래 분모 hx가 있고 그 위에 절대값이 있는 상태인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근데 그래서 x-1, x-2가 위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건 이해하겠는데. 네. 그렇게 치면은 hx도 위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hx라는 친구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확정해 줄 수가 없지 않냐 이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런데 봐봐. 일단은 수학에서는 필요 충족, 그러니까 반드시 만족시켜줘야 되는 조건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hx가 뭔지는 몰라. 심지어 hx가 x 빼기 1과 x 빼기 2로 구성되어 있었을 수도 있어. 그렇죠? 하지만 일단 hx의 정체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야. 그러면 우리가 저식에서 일단은 무조건 만족시켜줘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일단은 그렇지. x-1이 인수가 일단은 분모에는 최소한 하나 있으니까 분자에는 최소 2개 있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x 빼기 2도 최소한 인수가 2개 있어줘야 된다는 거 맞죠? 그랬는데 문제는 분자가 몇 차식이에요? 4차식이죠. 그랬더니 인수가 바로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이 바로 됐죠.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hx를 구해보세요. hx를 구해보시면 hx는 더 이상 인수를 안 가지는 2차식이에요. 확인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반드시 먼저 확인해줘야 되는 정보를 먼저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선순위 정보를 먼저 써줘야 돼요. 맞아. 근데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hx가 뭔지 모르는데 분자를 그렇게 확정해주면 돼? 이건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야. 왜냐면 나중에 조건이 되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조건이 먼저 우선적으로 써줘야 되는지를 파악이 잘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은 해보셔야 돼요. 훌륭한 질문이에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